미영아, 지우는 어쩔 거냐? 67세 박순자가 딸에게 던진 이 한마디는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설에서 수개월째 시설비가 밀렸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간 할머니가 본 것은 구석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며 엄마는 언제 와요라고 묻는 8살 자폐 손자 지호였어요. 그런데 정작 엄마인 미영은 새 남편과 4살 딸과 함께 행복한 새 가정을 꾸리고 있었죠. 시설비도 안 내고 면회도 안 가면서 말입니다. 분노한 할머니는 결심합니다.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과연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새 남편과 주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리고 할머니의 복수는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골목에 자리한 순잔의 분식집에는 오늘도 김치찌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67세 박순자는 30년 넘게 이 자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딸 미영을 키워냈죠. 손님이 뜸한 오후 시간, 순자는 냉장고 안반찬통을 정리하며 혼잣말을 했어요. 내일은 지호 보러 가야 하는데 8살 손자 박지호는 자폐증이 있어서 전문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순자는 매주 지호를 보러 갔지만 최근 한 달 동안은 몸이 아파서 못 갔어요. 그동안 못 간 게 마음에 걸려서 오늘은 일찍 문을 닫기로 했어요. 그런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순자 할머니시죠? 푸른나무 재활원입니다. 혹시 지호 어머니와 연락되시나요? 아, 그게 이번 달 시설비가 아직 입금이 안 됐거든요. 이미 3개월째인데 전화도 안 받으시고. 시설 직원의 말에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3개월째 미영이가 돈을 안 냈다고요? 아니에요.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자는 급하게 가게 문을 잠그고 택시를 탔습니다. 재활원에 도착한 순자를 맞이한 건 시설장의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호 어머니가 한 달 전부터는 연락이 끊겼어요. 면회도 안 오시고 시설비도 밀리고 있거든요. 지호가 자꾸 엄마를 찾아서 저희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누가 돈을 냈는데요? 할머니께서 가끔 용돈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비는 어머니가 내셔야죠. 순자는 지호가 있는 놀이방으로 향했어요. 아이는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서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지호야, 할머니 왔어. 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지호의 맑은 눈동자가 순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엄마가 바쁜가 봐. 할머니가 자주 올게. 그런데 지호의 그림을 보니 더 마음이 아팠어요. 3명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는데 한 명은 지호, 한 명은 할머니, 그리고 나머지 한 명 위에는 엄마라고 삐뚤빼뚤 적혀 있었거든요. 시설장과 따로 얘기를 나눈 순자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실 지호 어머니가 재혼하셨다고 들었어요. 새 가정을 꾸리시면서 지호한테는 신경을 못 쓰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재혼이라고요? 미영이가? 네, 몇 개월 전에 들은 것 같아요. 정비소 하시는 분이라고.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절친한 친구 이예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혜수가 미영이 재혼했대. 지워버리고. 65세 이예숙은 오랫동안 공장에서 일하며 순자와 돈독한 우정을 쌓아온 사이였죠. 뭐라고? 미영이가? 정말이야? 그럼 지호는 어떻게 하려고? 모르겠어. 시설비도 수개월째 안 내고 면회도 안 간대. 그 애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혜숙이도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어요. 순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가 있을까요? 미영은 어려서부터 공부도 잘하고 착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회사 다니면서 지호 아빠 강민수와 만나서 결혼했어요. 택시기사인 민수는 성실했지만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죠. 지호가 태어나고 자폐 판정을 받았을 때도 부부가 힘을 합쳐서 잘 키웠는데, 그런데 3년 전 이혼을 했어요. 미영이 혼자 지호를 키우기 힘들다고 시설에 맡긴 것도 그때였고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미영을 만나봐야겠어요. 미영이 사는 곳을 알아내기 위해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봤죠. 순자의 오빠 박철수는 72세로 동네에서 이장을 오래 했던 사람이라 소식에 밝았어요. 순자야, 미영이 신정동 쪽으로 이사 갔다더라. 정비소하는 남자랑 재혼했다고 하던데. 철수 오빠의 말에 순자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오후에 해수기와 함께 신정동으로 향했어요. 주소를 물어물어 찾아간 곳은 3층짜리 연립주택이었습니다. 1층에는 태민정비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고 위층이 주거지인 것 같았어요. 순자는 계단을 올라가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미영이가 여기 살고 있을까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1층 정비소로 내려갔습니다. 정비소에서 일하던 젊은 직원이 순자를 봤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혹시 사장님 부인 김미영 씨 아시나요? 네, 사장님 부인이세요. 지금 아이 데리러 가셨는데 곧 오실 거예요. 순자는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해수기가 손을 잡으며 위로했어요. 순자야, 너무 화내지 마. 일단 얘기부터 들어보자. 30분쯤 지나서 새 차 한 대가 정비소 앞에 섰어요.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조수석에서는 미영이 내렸습니다. 뒷좌석에서는 4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아빠 품에 안겼어요. 미영이 순자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미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태민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여보, 이분이 제 어머니세요. 미영이 어색하게 대답했죠. 순자는 태민을 쳐다봤어요. 건장한 체격에 선량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순자의 눈에는 모든 게 불편하게 보였습니다. 미영아, 얘기 좀 하자. 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엄마, 위로 올라가요. 미영이 재촉했습니다. 2층 거실로 올라간 순자는 깔끔하게 정리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새 가구들과 42인치 TV, 그리고 예린이의 장난감들이 거실 한쪽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미영이 차를 내오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차 드세요. 하지만 순자는 차에 손도 대지 않았어요. 미영아, 지호는 어쩔 거냐? 순자의 첫마디에 미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지호는 시설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돌봐주니까 더 좋잖아요. 미영의 대답에 순자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좋다고? 시설비도 안 내고 면회도 안 가면서? 그게 좋다는 거냐? 미영이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그게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그리고 예린이도 돌봐야 하고. 순자는 혀를 찼어요. 회사 일이 바쁘면 내 아들은 굶어 죽어도 된다는 거냐? 그때 태민이 위로 올라왔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신지 모르겠지만 너무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 순자가 태민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 여자가 첫 남편한테서 낳은 아들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태민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어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나? 시설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순자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들었다고? 그럼 누가 시설비 내는지도 알고 있겠네? 3개월째 밀린 걸 말이야.
태민이 미영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미영이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엄마,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잠깐 밀린 거예요. 곧 낼 거고요. 상황이 어렵다고? 순자가 거실을 둘러봤어요. 새 냉장고, 새 TV, 새 소파. 이게 어려운 상황이냐? 태민이 불편해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 순자가 비웃었죠. 내 아들 버리고 새 가정 꾸미는 계획 말이냐? 그때 예린이가 엄마 품에 안기며 울기 시작했어요. 미영이 예린이를 달래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예린이가 놀라잖아요. 조용히 얘기해요. 조용히? 순자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내가 조용히 내 아들을 버렸으니까 나도 조용히 하라는 거냐? 미영이 예린이를 태민에게 맡기고 순자 앞에 앉았어요.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혼자서 지호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회사 다니면서 아이 돌보고. 그래서 시설에 맡긴 거잖아요.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왜 재혼을 했냐? 지호 때문에 힘들다면서 왜 또 다른 남자 만나서 애까지 낳았냐? 미영이 머뭇거렸어요. 그건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행복할 권리? 순자가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아들을 버렸다는 거냐? 태민이 중재하려고 했어요. 어머님, 미영이도 지호를 버린 게 아니라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환경? 순자가 태민을 쏘아봤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나? 이 여자가 첫 남편과 이혼하기 전부터 당신과 만나고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나? 태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불륜으로 이혼하고 당신과 재혼한 거야. 그리고 장애 있는 아들은 시설에 버리고 새 가정을 꾸민 거고. 태민이 미영을 쳐다봤어요. 여보, 이게 사실이야? 미영이 변명하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순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결혼했나? 참 순진하네. 태민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미영아, 이게 정말 사실이야? 아니면 어머님이 오해하신 건가? 미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오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가족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가족? 순자가 비웃었죠. 내가 버린 아들은 가족이 아니라는 거냐? 미영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지호는 시설에서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전문가? 순자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시설비도 안 내면서 무슨 전문가? 지호가 할머니 찾는다고 울고 있는데? 그때 태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잠깐만요. 시설비를 안 낸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영이 당황하며 태민을 쳐다봤어요. 여보, 그건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가 3개월이냐? 순자가 끼어들었죠. 이 여자는 지호한테 쓸 돈으로 새 집 꾸미고 새 차 사고 있어. 태민이 미영에게 물었어요. 정말 시설비를 안 낸 거야? 미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깐만 밀린 거예요. 곧 낼 거고요. 잠깐? 순자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3개월이 잠깐이냐? 그럼 누가 내가 내야 하나? 내가 30년 넘게 분식집 하면서 번 돈으로. 태민이 놀라며 물었어요. 할머니께서 대신 내고 계신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년이 안 내니까 내가 낼 수밖에 없지. 미영이 변명했어요. 엄마, 제가 곧 갚을게요. 회사에서 승진하면 월급도 오르고. 승진? 순자가 비웃었죠. 내가 승진해서 언제 갚을 거냐? 지호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미영이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도 제 인생이 있잖아요. 제 인생?
순자는 분노에 떨었어요.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아들 인생은 포기해도 된다는 거냐? 태민이 불편해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이만 가시죠. 저희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순자는 태민을 쳐다봤습니다. 생각할 시간? 좋아. 그럼 생각해봐. 내가 결혼한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말이야. 그리고 미영아. 순자가 미영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내가 지호를 계속 이렇게 버려둘 거라면 할머니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기억해둬라.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지호의 맑은 눈동자가 자꾸 떠올랐어요. 엄마는 언제 와요?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순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미영이가 저렇게 나온다면 할머니가 나서야겠어요. 순자는 휴대폰을 들고 오빠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야. 일찍 깨워서 미안해. 철수는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서 벌써 깨어 있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순자는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철수는 분노하며 말했어요. 미영이가 정말 그랬다고? 아이고, 그 애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오빠, 내가 뭘 해야 할까?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 철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동네에 변호사 하던 김 선생이 있어. 한번 상담받아봐. 순자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오빠가 연결해 주세요. 오전 10시 순자는 철수와 함께 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70대 김 변호사는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양육권을 신청할 수 있어요. 친권자가 양육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특히 시설비를 안 내고 있다는 건 명백한 양육 포기로 볼 수 있죠. 순자는 눈이 밝아졌어요. 정말요? 그럼 지호를 제가 키울 수 있다는 건가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가 필요해요. 가정법원에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하고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할머니께 유리한 조건들이 많아요. 김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어요. 특히 시설비 미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더욱 좋고요. 그리고 아이가 할머니를 더 그리워한다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순자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럼 빨리 신청해 주세요. 지호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해야겠어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다만 한 가지 더 조사해 볼 게 있어요. 혹시 지호 어머니가 다른 잘못은 없을까요? 순자는 어제 있었던 일을 떠올렸어요. 불륜으로 재혼했다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 네, 도덕적인 문제도 양육권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사무실을 나온 순자는 철수에게 말했어요. 오빠 미영이 새 남편한테도 사실을 알려야겠어. 저 남자도 속고 있는 거잖아.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 사람도 알 권리가 있지. 그런데 어떻게 알릴 거야? 순자는 생각해 보더니 말했어요. 정비소에 가서 직접 얘기하면 되겠지. 손님들한테도 소문을 내고. 그때 순자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해숙이었습니다. 순자야, 나 좀 중요한 소식 들었어. 뭔데? 미영이 전 남편 말이야. 강민수. 그 사람이 어제 동네에 나타났어. 뭐라고? 민수가? 응, 우리 동네 슈퍼에서 봤는데 지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도 모르고 있었다면서 화를 내더라.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민수가 왜 갑자기? 해숙이 계속 말했어요. 미영이가 재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호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러 온 것 같아. 지금 시설 가는 중일 거야. 순자는 급하게 말했어요. 혜수가, 내가 지금 시설로 갈게. 만나봐야겠어. 순자는 철수와 헤어지고
택시를 타고 시설로 향했습니다. 시설에 도착하니 정말로 민수가 있었어요. 45세 민수는 3년 전보다 더 야위어 보였지만 눈빛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수야, 언제 왔어? 어제 소식 듣고 바로 왔어요. 미영이가 재혼했다는 얘기 듣고 지호가 걱정돼서 둘은 시설 로비에서 마주 앉았어요. 민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미영이가 정말 지호를 버렸어요? 시설비도 안 내고 면회도 안 간다면서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다는구나. 내가 대신 내고 있어. 민수가 주먹을 쥐었어요. 그 여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 아들인데. 순자는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해줬어요. 민수는 듣고 있다가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불륜으로 재혼했다고요? 그럼 저랑 이혼하기 전부터 그 남자와 만나고 있었다는 거네요? 맞아. 그래서 너희가 이혼한 거 아니었어? 아니에요. 저는 몰랐어요. 미영이가 지호 키우기 힘들다고 해서 이혼한 건데.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럼 저는 완전히 속은 거네요. 미영이가 다른 남자 때문에 이혼하자고 한 건데 저한테는 지호 때문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순자도 분노했습니다. 그것이 너한테도 거짓말을 했구나. 정말 못된 사람이야. 민수가 물었어요. 어머님, 그럼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저도 지호 아빠인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순자는 민수를 쳐다봤어요. 너도 지호한테 관심이 있었구나. 당연하죠. 제 아들인데요. 비록 이혼했지만 아이한테는 죄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 힘을 합치자. 미영이한테 혼쭐을 내주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미영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이혼 안 했을 건데. 둘은 지호를 만나러 갔어요. 아빠가 나타나자 지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정말 아빠야? 응, 아빠야. 지호야, 보고 싶었어. 민수가 지호를 안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지호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순자가 지호를 달랬습니다. 지호야, 할머니랑 아빠가 있잖아. 우리가 지호 돌봐줄게. 시설을 나온 후 순자와 민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순자가 말했어요. 민수야, 너는 미영이 직장에 가서 소문을 내봐. 동료들한테 미영이가 어떤 여자인지 알려주고, 저는 태민이 정비소에 가서 손님들한테 얘기할게. 민수가 동의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미영이가 더 이상 편하게 살 수 없게 해야죠.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혜숙이와 함께 태민의 정비소로 갔어요. 정비소에는 몇 명의 손님들이 차 수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이고, 여기 사장 부인이 참 못된 여자더라. 손님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첫 번째 남편한테서 낳은 장애 아들이 있는데 시설에 버리고 재혼했어요. 그것도 불륜으로.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그런 여자가 여기 사장 부인이라고요? 혜숙이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시설비도 안 내고 면회도 안 가요. 8살 아이가 엄마 찾는다고 울고 있는데 손님 중 한 명이 혀를 찼어요. 아이고, 그런 여자가 있어요? 자기 새끼를 어떻게 버려요? 그때 태민이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순자가 태민을 쳐다봤습니다. 사장님, 어제 얘기 생각해 보셨어요? 태민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어머님, 여기서는 곤란합니다. 손님들이 있는데. 곤란하다고요? 순자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당신 부인이 한 짓이 더 곤란하지 않나요? 손님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듣기 시작했어요. 태민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사무실로 들어가서 얘기합시다.
왜요?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나요? 순자는 계속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 정비소 사장 부인이 전 남편 있을 때부터 바람을 피워서 재혼한 여자예요. 그리고 장애 있는 아들은 시설에 버렸고요. 손님들이 수군거렸어요. 어머, 정말 그런 일이? 요즘 세상에 그런 여자가 있어요? 태민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그만하라고요? 순자가 비웃었죠. 당신 부인한테 그만하라고 하세요. 제 손자 버리는 걸 말이에요. 한 손님이 태민에게 물었어요. 사장님,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태민이 머뭇거렸어요. 그게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복잡한 사정? 순자가 끼어들었죠. 뭐가 복잡해요? 자기 아들 버리고 새 남자랑 재혼한 게 복잡한 사정이에요? 다른 손님도 말했어요. 아이고, 그런 여자랑 결혼하셨어요? 태민이 변명하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순자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여러분, 이런 여자를 믿고 차 맡기시겠어요? 자기 아들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여자 말이에요. 손님들이 서로 쳐다보며 웅성거렸어요. 순자와 해수기가 나가자 정비소 안은 어수선해졌습니다. 같은 시간 민수는 미영이 다니는 회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불륜으로 재혼한 김미영을 고발합니다. 장애 아들 유기한 몰상식한 여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봤어요. 회사 직원들도 하나둘씩 나와서 구경했습니다. 미영이 점심시간에 나오다가 민수를 봤어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죠. 민수야, 너 왜 여기 있어? 민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한 짓을 사람들에게 알리러 왔지. 미영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여기서 이러지 마. 회사 사람들이 다 봐. 그래야지. 내가 어떤 여자인지 다들 알아야지. 민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미영이 주변을 둘러보니 동료들이 수군거리며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제발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민수가 비웃었죠.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 지호한테 가서 그 말해봐. 미영의 직장 동료들이 가까이 왔어요. 미영 씨, 저분이 누구세요? 미영이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분은 나는 지호 아빠야. 민수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 여자 전 남편이고 이 여자가 버린 장애 아들의 아빠라고. 그날 저녁 태민이 집에 돌아왔을 때 미영은 이미 집에 와 있었어요. 둘 다 어두운 표정이었죠. 예린이는 TV를 보며 놀고 있었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민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영아, 오늘 정비소에 내 어머니가 와서 난리를 쳤어. 손님들 앞에서 내 이야기를 다 했다고. 미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나도 회사에서 민수가 피켓 들고 시위했어. 동료들이 다 알게 됐어. 태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뭐야,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해? 미영이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처리할게. 처리한다고? 태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떻게 처리할 건데? 이미 온 동네가 다 알고 있는데. 태민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어요. 오늘 손님들이 계속 물어봐. 사장님 부인이 정말 그런 사람이냐고.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해? 미영이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여보, 사람들 말은 금방 잊혀져. 조금만 참으면 돼. 금방 잊혀진다고? 태민이 미영을 쳐다봤어요. 내 전 남편이 매일 회사 앞에서 피켓 든다는데? 미영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내가 민수한테 얘기해 볼게. 그만하라고 할게. 태민이 비웃었어요.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을 것 같아? 자기 아들 버린 여자 말을. 미영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여보, 나를 믿어줘.
내가 다 해결할게. 태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어달라고? 내가 나한테 거짓말한 걸 어떻게 믿어? 그때 예린이가 다가왔어요. 아빠, 엄마, 왜 싸워? 태민이 예린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아빠랑 엄마는 안 싸워. 예린아, 내 방에서 놀고 있어. 예린이가 가고 나자 태민이 다시 말했어요. 미영아, 3개월 동안 시설비를 안 낸 걸 어떻게 생각해? 67살 할머니가 대신 내고 계신다는데? 미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 곧 갚을게. 곧 갚는다고? 태민이 화를 냈어요. 언제까지 할머니가 대신 내셔야 해? 그리고 내가 받던 정부 지원금은 어디다 썼어? 미영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건 잠깐 생활비로 써서. 태민이 분노했어요. 지호 돈을 생활비로 썼다고? 미영이 변명했어요. 내가 갚을 거야. 회사에서 보너스 나오면. 보너스? 태민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게 언제야? 지호는 그때까지 어떻게 해?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여보, 나도 힘들어. 혼자서 지호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래서 시설에 맡긴 거잖아. 태민이 미영을 쳐다봤어요. 그럼 왜 나랑 결혼했어? 지호 때문에 힘들다면서 왜 또 다른 아이를 낳았어? 미영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태민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전 남편이랑 이혼하기 전부터 나랑 만난 거야?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연히 만난 거였어. 계획한 게 아니야. 우연이라고? 태민이 비웃었어요.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지호가 있다는 것도 숨겼고? 미영이 변명했어요. 말하면 당신이 이해 안 할 것 같아서. 장애 아이가 있다고 하면 결혼 안 하려고 할까봐. 태민이 분노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속인 거잖아. 결혼할 때부터 거짓말로 시작한 거고. 미영이 울면서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당신도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 사랑? 태민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거짓말쟁이를 어떻게 사랑해? 내가 어떤 여자인지 알았으면 애초에 만나지도 않았어. 미영이 태민의 옷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지호도 잘 돌볼게. 다시 시작? 태민이 미영의 손을 뿌리쳤어요. 이미 늦었어. 태민이 현관 쪽으로 향하자 미영이 따라갔어요. 어디가? 나가서 좀 생각해 볼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잖아. 태민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미영이 막았어요. 여보, 가지 마. 우리 얘기하자. 태민이 미영을 밀치며 말했어요. 얘기할 게 뭐가 있어? 넌 거짓말쟁이고 나는 바보고. 그날 밤 태민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미영은 혼자 앉아서 계속 울었습니다. 예린이가 와서 물었어요. 엄마, 왜 울어? 아빠는 어디 갔어? 미영이 예린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아빠는 일 때문에 늦을 거야. 예린아, 엄마 옆에 있어 줄래? 예린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 품에 안겼어요. 다음 날 아침 미영은 회사에 가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회사에 도착하니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이 아이 버린 사람이래.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미영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미영은 회사 밖으로 나갔어요. 민수가 또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었어요. 미영이 민수에게 다가갔어요. 민수야, 그만해. 제발 그만하자. 민수가 차가운 눈으로 미영을 봤어요. 그만하라고? 내가 지호한테 한 짓을 그만두면 나도 그만할게. 미영이 사람들을 의식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서 말고 다른 데서 얘기하자.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 내가 창피하면 지호도 창피해. 내가 버린 아들 말이야. 미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내가 지호를 버린 게 아니야. 더 나은 환경에서 치료받게 하려고 시설에 맡긴 거야. 더 나은 환경? 민수가 비웃었어요. 시설비도 안 내면서 할머니가 대신 내고 있는데 미영이 변명했어요. 잠깐 어려워서 못 낸 거야. 곧 낼 거고. 잠깐이 3개월이야?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럼 그동안 지호는 어떻게 해? 그 애가 얼마나 엄마를 그리워하는지 알아? 이틀 후 순자는 철수 오빠와 함께 김 변호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양육권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였어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호 어머니의 시설비 미납 사실을 확인했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양육권 변경 사유가 됩니다.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빨리 신청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신청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조사해 보니 흥미로운 사실이 나왔어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지호가 받고 있던 정부 지원금이 있는데 이 돈을 어머니가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순자가 놀라며 물었어요. 정부 지원금까지 다른 데 썼다고요? 조사해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이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순자는 분노에 떨었어요. 그년이 정말 끝까지 지호 돈까지 빼먹었다니. 철수 오빠도 혀를 찼습니다. 미영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기 아들 돈을. 김 변호사가 계속 말했어요. 이 사실을 법정에서 입증할 수 있다면 할머니께 매우 유리할 거예요. 양육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있고요. 그 시각 민수는 미영의 회사 앞에서 3번째 날 피켓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민수를 알아보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한 시민이 다가와서 물었어요. 아저씨, 정말 저 여자가 아이를 버렸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8살 자폐 아들을 시설에 버리고 재혼했어요. 시설비도 안 내고 면회도 안 가고요. 시민이 혀를 찼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요즘 젊은 엄마들이 너무 이기적이에요. 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저 여자는 불륜으로 재혼한 거예요. 아이 아빠인 저를 속이고 다른 남자와 만나다가 이혼했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완전히 포기했고요. 시민들이 분노하며 말했어요. 그런 여자가 있나요? 정말 나쁜 여자네요. 미영이 점심시간에 나와서 민수를 봤어요. 이제는 아예 다른 출구로 나가려고 했지만 민수가 미리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영아, 도망가지 마. 내가 한 짓을 끝까지 책임져야지. 미영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민수야, 제발 그만해. 나도 힘들어. 힘들다고? 민수가 비웃었어요. 내가 힘든 게 지호가 힘든 것보다 중요해. 그때 미영의 상사가 나타났어요. 김대리, 잠깐 얘기 좀 하자. 미영이 당황하며 따라갔어요. 사무실에서 상사가 말했어요. 김대리, 이제 한계야. 회사 앞에서 매일 시위하고 직원들도 다 알고 있고 회사 이미지에 너무 타격이 커. 미영이 애원했어요. 과장님, 조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과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당분간 휴직해. 무급휴직으로. 상황이 정리되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미영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무급휴직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과장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내가 만든 상황이니까. 미영은 회사를 나서며 눈물을 흘렸어요. 집에 돌아온 미영을 기다리고 있던 건 태민의 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미영아, 앉아봐. 얘기 좀 하자. 미영이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온 동네가 우리 집 얘기로 난리인데 무슨 일이냐고 묻네. 어머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미영이 변명하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막았어요. 오해? 내가 첫 남편 있을 때부터 우리 태민이랑 바람 핀 게 오해야? 장애 아들 버린 게 오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미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상황이 복잡해서. 복잡하긴 뭐가 복잡해? 시어머니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미영아, 우리 태민이랑 이혼해. 우리 가문에 이런 여자는 필요 없어. 미영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어머님, 갑자기 무슨 말씀을? 갑자기? 시어머니가 비웃었어요. 갑자기가 아니라 이제야 내 정체를 안 거지.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있어. 미영이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예린이도 있고, 예린이는 우리가 키울 거야. 너는 나가.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영이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시어머니가 미영을 내려다봤어요. 믿을 수 없어. 내가 첫 번째 아들도 버렸는데 예린이는 안 버릴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 그때 태민이 들어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태민이 미영이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시어머니가 태민에게 말했어요. 태민아, 이 여자랑 이혼해. 더 이상 우리 집안 망신시킬 수 없어. 태민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미영이 태민을 올려다봤어요. 여보, 설마 당신도? 태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영아, 이제 끝이야. 나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정비소 장사도 망쳐놓고 회사에서도 소문나고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미영이 태민의 다리를 붙잡았어요. 여보,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모든 걸 정리할게. 태민이 미영의 손을 뿌리쳤어요. 늦었어. 이미 모든 게 끝났어. 예린이가 방에서 나와서 상황을 봤어요. 엄마, 왜 울어? 미영이 예린이를 안으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막았어요. 예린아, 할머니한테 와. 예린이가 혼란스러워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왜 울어요? 시어머니가 예린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할머니가 예린이 돌봐줄게. 미영이 절규했어요. 예린이만은 안 돼요. 제발 예린이만은. 하지만 태민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예린이는 내가 키울 거야. 넌 나가. 미영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었어요. 30년 넘게 키운 딸이 이렇게 모든 걸 잃게 되는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도 마음이 아팠지만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일주일 후 가정법원에서 양육권 변경 심리가 열렸습니다. 순자는 김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앉아 있었고 반대편에는 미영이 혼자 앉아 있었어요. 미영은 야윈 얼굴에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태민과의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라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거든요. 판사가 들어오자 모든 사람이 일어섰어요.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오늘은 박지호 군의 양육권 변경에 관한 심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친권자인 어머니 김미영 씨부터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어요. 판사님, 저는 지호를 버린 게 아닙니다. 더 나은 치료를 위해서 시설에 맡긴 거예요. 판사가 서류를 보며 물었어요. 그런데 시설비를 3개월간 납부하지 않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미영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그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곧 해결될 예정이고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일시적이라고 하셨는데 3개월이라는 기간이 일시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때 김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판사님, 신청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피신청인은 시설비뿐만 아니라 지호가 받던 정보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있습니다. 미영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잠깐 빌린 거예요. 곧 갚을 거였고요. 판사가 엄한 표정을 지었어요. 장애 아동 지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신 거군요. 손자가 증인석에 섰어요. 판사님, 제가 3개월 동안 손자 시설비를 대신 내고 있었습니다. 67살 할머니가 분식집에서 번 돈으로 말입니다. 딸이 재혼하면서 지호를 완전히 포기했거든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어요. 지호는 매주 할머니를 찾아요. 엄마는 언제 오냐고 묻고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찢어집니다. 판사가 미영에게 물었어요. 재혼 후에도 지호를 면회하셨습니까? 미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새 가정에 적응하느라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새 남편도 부담스러워했고요. 판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새 남편이 부담스러워한다고 해서 친아들 면회를 안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미영이 변명하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방청석에서 민수가 일어났어요. 판사님, 저는 지호 아버지입니다.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판사가 허락하자 민수가 말했어요. 저 여자는 저와 이혼하기 전부터 지금 남편과 불륜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이혼할 때 지호 때문에 힘들다고 거짓말했어요. 실제로는 다른 남자 때문이었는데 말입니다. 미영이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민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왜 이혼 직후에 바로 재혼했어요? 그것도 임신한 상태로. 방청석이 웅성거렸어요. 판사가 정숙을 요구했습니다. 미영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새로운 삶을 살 권리가. 순자가 분노하며 일어났어요. 행복할 권리? 내 아들은 행복할 권리가 없어? 내가 버린 지호는? 판사가 순자를 진정시켰어요. 할머니, 자리에 앉으세요. 순자는 앉으면서도 계속 말했어요. 판사님, 제 딸은 엄마 자격이 없어요. 지호한테는 할머니가 더 필요합니다. 판사가 미영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김미영 씨, 만약 양육권이 할머니에게 넘어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는 지호를 사랑해요. 다시 기회를 주시면 잘 돌볼 수 있어요. 하지만 판사의 표정은 이미 굳어진 상태였어요.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순자를 미영이 붙잡았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순자가 차가운 눈으로 미영을 봤어요. 이제 와서? 넌 이미 엄마 자격을 포기했어. 지호한테 가서 용서를 빌어. 미영이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나도 내 딸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순자는 미영을 내려다봤어요. 딸, 내 딸이 자기 아들을 버리겠어? 내 딸이 손자 돈을 빼먹겠어? 넌 이미 내 딸이 아니야. 순자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미영이 뒤에서 울부짖었지만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순자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수고하셨어요. 이제 곧 끝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순자는 지호를 보러 시설에 갔어요. 지호가 할머니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순자가 지호를 안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도 지호 보고 싶었어. 곧 할머니랑 같이 살 수 있을 거야. 지호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정말요? 할머니랑 계속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응, 할머니가 약속해.
시설장이 순자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법원에서 연락 왔어요. 임시로 할머니께 보호권을 주기로 했다고 하네요. 판결 나올 때까지요. 순자는 기뻐하며 지호를 안았어요. 지호야, 내일부터 할머니랑 집에 가자. 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네, 할머니. 그런데 엄마는 언제 와요? 순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엄마는 바쁘니까 할머니가 엄마 역할을 할게. 일주일 후 판결의 날이 왔습니다. 법정에는 순자와 김 변호사, 그리고 혼자 온 미영이 앉아 있었어요. 미영은 더욱 야위었고 눈이 퀭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혼 절차도 거의 마무리되어 원룸으로 이사를 준비 중이었거든요. 판사가 들어오자 모든 사람이 긴장했어요.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지호 군의 양육권 변경 신청권에 대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여러 증거와 증언을 종합한 결과 현재 친권자인 어머니가 양육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미영이 긴장한 표정으로 판사를 쳐다봤어요. 시설비 미납, 면회 중단, 정부 지원금의 부적절한 사용 등은 명백한 양육 포기로 판단됩니다. 반면 조모인 박순자 씨는 일관되게 아이를 돌봐왔고 양육 의지와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따라서 박지호 군의 양육권을 조모 박순자 씨에게 변경합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김 변호사가 순자의 손을 잡으며 축하했습니다. 할머니, 축하드려요. 이제 지호와 함께 행복하게 사세요. 반면 미영은 허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모든 것을 잃었다는 현실이 실감났거든요. 판사가 계속 말했어요. 또한 피신청인은 지금까지의 시설비 미납분과 지원금 오용분에 대해 신청인에게 배상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양육비도 책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영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판사님, 저는 지금 무직 상태인데 어떻게 양육비를?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건 본인이 해결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미영이 순자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정말 이렇게 끝내실 거예요? 순자가 돌아섰어요. 끝낸 건 내가 아니냐. 내가 지호를 끝냈잖아. 미영이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저도 후회하고 있어요.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순자는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지호한테 상처 준 건 돌이킬 수 없어. 순자는 김 변호사와 함께 걸어갔어요. 미영은 혼자 법원 복도에 서서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순자는 바로 시설로 가서 지호를 데려왔어요. 지호가 작은 가방에 짐을 싸며 물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같이 살아요? 응, 이제 할머니가 지호 엄마야. 지호가 활짝 웃었어요. 좋아요, 할머니. 순자와 지호가 손을 잡고 시설을 나서는 모습을 보며 시설장도 흐뭇해했어요. 분식집에 도착한 지호는 신기한 표정으로 둘러봤어요. 할머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응, 이제 지호 집이야. 순자는 지호에게 작은 방을 보여줬어요. 여기가 지호 방이야. 마음에 들어? 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할머니. 그런데 엄마는 언제 와요? 순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지호야, 엄마는 바쁜 일이 있어서 당분간 못 와. 대신 할머니가 엄마보다 더 사랑해 줄게. 지호가 순자를 안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순자는 지호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도 지호 제일 사랑해. 같은 시각 미영은 허름한 원룸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태민과의 이혼이 성사되면서
예린이도 볼 수 없게 됐거든요. 핸드폰에는 지호와 찍은 마지막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설정되어 있었어요. 미영이 사진을 보며 혼잣말했어요. 지호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바보였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회사에서는 무급휴직 상태였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웠거든요. 미영의 소문이 동네에 퍼져서 어디 가서도 일하기 힘들었어요. 미영은 라면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 모든 게 자신이 선택한 결과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태민이었습니다. 미영이 받았어요. 여보, 아니, 미영 씨. 태민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이혼 서류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 연락했어요. 내일 변호사 사무실로 와주세요. 미영이 물었어요. 예린이는 잘 지내? 태민이 짧게 대답했어요. 네, 잘 지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미영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예린이 한 번만 봐도 안 될까요? 태민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됩니다. 예린이한테는 혼란만 줄 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미영이 애원했어요. 오빠, 제발. 예린이는 내 딸이야. 하지만 태민은 이미 전화를 끊었어요. 미영은 핸드폰을 바닥에 던지며 울부짖었어요.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내가 욕심을 부려서 모든 걸 잃었어. 하지만 아무도 미영의 울음소리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원룸 벽은 얇았지만 이웃들도 미영의 사정을 알고 있어서 동정하지 않았거든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자와 지호는 완전히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어요. 순자는 분식집 운영 시간을 줄이고 지호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지호도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면서 눈에 띄게 밝아졌어요. 아침마다 할머니와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오후에는 근처 공원에서 놀았어요. 지호야, 오늘은 뭐 하고 싶어? 순자가 아침을 차려주며 물었어요. 할머니, 공원에서 그네 타고 싶어요. 그리고 강아지도 보고 싶고요. 순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오늘 날씨도 좋으니까 공원에 가자. 그런데 먼저 치료센터 가야 해. 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순자는 지호를 위해 더 좋은 치료센터를 찾아서 등록했어요. 전문가들이 지호의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맞춤형 치료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지호의 언어 능력도 조금씩 늘고 있었고 사회성도 발달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 오늘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우리 지호가 뭘 잘했는데? 순자가 관심 있게 물었어요. 친구랑 같이 놀았어요. 그리고 인사도 잘했다고 하셨어요. 순자는 지호를 안으며 말했어요. 우리 지호 정말 잘했네.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지호가 활짝 웃었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민수도 정기적으로 지호를 만나러 왔어요. 비록 이혼했지만 아들에 대한 책임감을 잊지 않았거든요. 양육비도 성실히 주고 있었고 주말마다 지호와 시간을 보냈어요. 아빠, 할머니가 맛있는 것 많이 해주세요. 지호가 민수에게 자랑했어요. 그래, 할머니가 정말 잘해주시는구나. 민수가 순자에게 고마워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해야 할 일을 어머님이 다 해주시고. 순자가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지호는 내 손자인데. 그리고 너도 지호 아빠니까 우리가 함께 키우는 거지.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호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어요. 어느 날 지호가 순자에게 그림을 보여줬어요. 할머니, 우리 가족 그렸어요. 그림에는 순자, 지호, 민수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맨 위에는 예쁜 글씨로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죠.
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정말 예쁘게 그렸네. 할머니가 소중히 간직할게. 지호야, 행복해? 순자가 물었어요. 네, 할머니.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랑 아빠랑 있으니까 좋아요. 지호의 맑은 대답에 순자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럼 엄마는 안 보고 싶어?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엄마도 보고 싶지만 할머니가 더 좋아요. 할머니가 더 사랑해주세요. 같은 시각 미영은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이혼 후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여러 군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손님이 없는 새벽 시간, 미영은 핸드폰으로 지호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지호야, 엄마 보고 싶어? 정말 미안해. 미영은 몇 번이나 순자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지호를 만나러 가고도 싶었지만 순자가 허락하지 않을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멀리서라도 지호를 보려고 치료센터 근처를 서성거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호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어요. 어느 날 우연히 지호와 순자가 공원에서 노는 모습을 봤어요. 지호는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으로 할머니와 함께 웃고 있었어요. 미영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지호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 없이도 잘 지내는 아들이 서운하기도 했거든요. 미영이 조금 더 가까이 가려다가 순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순자는 차가운 표정으로 미영을 쳐다봤어요. 미영은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지만 순자가 다가왔어요. 여기서 뭐해? 순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갔어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지호가 보고 싶어서. 보고 싶다고? 순자가 비웃었어요. 지금 와서 보고 싶다고? 내가 버렸을 때는 언제고.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후회하고 있어. 기회를 한 번만 더 주면 안 돼? 순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지호는 이제 내가 없어도 행복해. 내가 다시 나타나서 혼란만 주지 마. 엄마, 제발. 미영이 애원했지만 순자는 돌아섰어요. 지호야, 집에 가자. 지호가 할머니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미영은 주저앉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미영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가 이렇게 클 줄 몰랐거든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지호는 8살 생일을 맞았어요. 순자가 작은 생일 파티를 준비했고 민수와 혜숙이, 아줌마, 철수 이장도 와서 축하해줬어요. 지호는 생일 케이크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정말 예뻐요. 고마워요. 지호가 순자를 안으며 말했어요. 지호야, 소원 빌어봐. 순자가 촛불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지호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어요. 다 빌었어? 순자가 물었어요. 네, 할머니. 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소원 빌었어? 민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랑 아빠랑 계속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순자는 지호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그 소원 꼭 이뤄질 거야. 할머니가 약속해. 지호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아빠도 사랑해요. 여러분도 사랑해요. 민수도 눈물을 글썽이며 지호를 안았어요. 아빠도 지호 정말 사랑해. 밤이 되어 지호가 잠든 후 순자는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지호를 지켜낸 게 다행이었어요. 아이는 이제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순자는 지호의 잠든 얼굴을 보며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이 아이를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것처럼 순자와 지호에게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따뜻한 이야기였죠.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